네, 오늘 꼭 봐야 할 공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나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부터 보겠습니다. 베스트 3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9시 48분에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와는 다르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수주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대한광통신 하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5G였죠. 아무래도 뭐 KMW라든지 RFHIC, 오이솔루션 같은 이 5G 부품주들이 단연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시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까지에는 주가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죠. 아무래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많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 다른 5G 통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한광통신이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여러 테마주들의 우리가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에 기반해야 주가가 탄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최근 시장 역시나 많은 테마주들이 지금 옮겨 다니면서 실적주에 굉장히 많은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5G 혹은 5G가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 3분기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가 이러한 기업, 특히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가 지금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KMW라든지 RFHIC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봉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엄청난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4,500원 이상을 돌파하는 즉 5,000원, 6,000원까지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힘을 좀 모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오늘 진입하신 분들은 짧게는 5,000원, 길게는 6,000원의 목표가를 가져가시는 게 좋고 조금 밀렸을 경우에 사실 이제 손절선보다는 저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단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3,500원 이탈 시에는 현금화라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오늘 공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광 백본망을 구축하는 턴키 공사입니다. 294억 5천만 원 정도 규모고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17% 규모인데요. 그동안 못 갔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광통신의 어떤 주가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네, 일단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가장 먼저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죠. 사실은 KMW라든지 RFH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이지 처음 5G의 대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첫 5의 대장주는 역시나 대한광통신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제 시세에도 많이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7년부터 계속된 상승세였습니다. 뭐 2018년도 뭐 지난해 굉장히 급락했던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은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기록할 만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증자 이슈와 함께 실적적인 부담감, 즉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이 되면서 대장주 자리를 좀 다른 기업에다가 좀 내주면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술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선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많이 쉬었던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 올해 KMW처럼 300% 이상의 시세를 냈던 기업입니다. 2016년 마이너스 영업 적자였던 기업이 2017년에 플러스로 150억 원 턴어라운드 했던 그 결과였는데요. 지난해까지 실적 개선 추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500원의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는 4,500원의 돌파 여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 수준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5,000원 1차, 2차 6,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2입니다. 현대건설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그동안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수주 정정 공시가 나왔고요. 11시 22분에 발표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0.8%의 하락인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건, 특히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테마가 바로 이제 남북 경협주 테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그룹주들은 앞으로도 이 실적이라든지 수주 공시 외에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만나게 된다면 남북 경협 이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도주라든지 금강산 관련 혹은 개성공단, 특히 오늘 가장 강했던 건 바로 이제 DMZ 지뢰 제거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 트럼프 정부가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출을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이제 중동 국가와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를 좀 잠재워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세 번째로 트럼프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압도적인,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중국과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와의 이러한 전쟁은 계속해서 노이즈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도 차기 이제 대선을 위해서는 뭔가의 액션을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북한과의 이 타협점을 좀 발빠르게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예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는 빠지지 않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만큼 대내적으로 이제 내성이 생겼던 남북 경협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할, 조정을 받을 확률보다는 조금은 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단연 대장주는 역시나 현대 그룹주들이 좀 움직여야 그 기타 관련 기업들이 좀 따라붙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장주격에서는 현대건설 우리가 최근 실적도 사실 상반기에 대림건설과 현대건설만이 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이 모멘텀도 있으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총 상당 건설주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전 거래일과 오늘 사이에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전 거래일에 1조 원 리조트 공사 수주 계약 해지 공시가 있었고요. 1조 원이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아까 말씀드린 정정 공시 같은 경우는 카타르 쪽의 도로와 또 부대 시설 관련한 정정 공시인데 규모가 소폭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 이 1조 원 리조트 수주 해지와는 실적과는 큰 영향이 없을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현대건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적과는 크게 무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요? 주가 자체가 네.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높이 잡아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55,000원까지가 한번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만약에 조정 시에는 4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현금화 전략이 가능하지만 그 위에서 조금 계속해서 횡보를 진행한다 했을 때는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진입을 하셔서 55,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보시고요. 만약에 상승하지 않고 밀렸을 경우에는 4만원을 손절가로 좀 잡아주시면 가장 좋은 데이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현재 주가는 47,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8,000원대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요. 4만원 손절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55,000원 제시하면서 협상의 추이가 주가에 녹아들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베스트원 한전 KPS의 수주 공시입니다. 한전 KPS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까지 4거래일 연속 양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0.7%가량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시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올 초에 정부에서 밀었던 정부 정책이 뭐 크게 이제 친환경차다라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한번 일었었죠. 근데 반대로 정부에서 좀 기피했던 섹터가 바로 이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이제 기지개를 못 폈던 업종과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전 KPS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방향성을 찾는 게 아니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내수보다는 지금 해외 수출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 즉 기술력을 수출하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잡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실적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엔 그렇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좀 반대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 해외 수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을 해서 지금 나아가는 한전 KPS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세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제약바이오도 그랬고 반도체 IT도 그랬습니다. 결국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지금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기대감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원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전 KPS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한전 KPS 그동안의 주가의 쉼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2년 넘게 이제 쉬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일봉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오늘 34,650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 KPS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8,500원대까지 그러니까 보유하시면서 이 포인트가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않는지 여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입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38,500원을 목표가를 잡아가시고 38,500원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은 저는 조금 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한 45,000원까지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지금부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한전 KPS는 해외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3만원대라고 하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대가 좀 깨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현금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입 이후에 1차적 그리고 중장기적 이제 단가를 관리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오늘 수주는 427억 원 규모의 한국 서부발전과의 수주입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탈원전의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대 심리에 기댄 전략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인 목표 주가는 38,500원 절반 매도 권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 45,000원까지 손절가는 3만 원 선 제시합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